물리치료사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병원을 다니시는 선생님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매년 뽑는 인원이 다 다른데 합격자들을 다 살펴보면 대부분 학점이 다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4.0 만점이 있고 4.5점 만점이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등수로 보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0명 중에 5등 안에 든다든지 40명 중에 3등 안에 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뽑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펙은요, 컴퓨터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익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750 이상은 받으셨다고 하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대학병원별로 다 특징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병원은 4년제 출신만 뽑는 병원도 있고 어떤 병원은 3년제, 4년제 구분 없이 3년제 선생님들도 다 뽑는다고 합니다. 병원마다 다 다르다고 하니까 이거는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재활병원은 크게 학점은 보지 않는 것 같아요. 크게 스펙도 상관이 없고 합격자들을 봤을 때 대부분 특징들이 성적도 성적이지만 대화가 잘 통하고 외모도 좀 깔끔한 인상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뽑으시는 선생님들도 앞으로 같이 일할 사람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성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좀 외모가 청결하지 않는다든지 좀 깔끔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일도 깔끔하게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3년제, 4년제 이것도 재활병원에서는 정말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3년제 출신 선생님들이 더 많은 병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과 재활병원에서의 평균 근무 연수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학병원에서는 매년 뽑는 인원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요번에 제가 알아보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인턴 제도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인턴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턴을 하다가 몇 분이 계약직으로 뽑히고 또 계약직이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이 정규직으로 뽑히고 이런 과정들을 밟아왔었는데 지금은 인턴이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계약직을 뽑는다고 하는데요. 2년 후에 정규직으로 뽑힐 가능성이 아주 적기 때문에 사실은 평균 근무 연수는 2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정규직 TO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20년이 훌쩍 넘으실 수도 있지만 대체로 연차가 낮으신 선생님들은 다 이제 2년 정도만 하고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재활병원은 한 병원에서 계속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병원을 조금씩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하시는데 그 평균 근무 연수를 따지고 보면 기본 10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병원에 따라서 너무 힘들면 3년도 안 돼서 그만두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는데 또 오래 일하시는 분들은 10년, 20년 이상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학생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편이었었는데요. 그랬던 이유가 저도 졸업을 하면 대학병원에 취직을 하고 싶어서였었어요. 대학병원에 취직을 하려면 성적이 좋아야 하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대학병원을 간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뭔가 큰 메리트를 얻을 만한 게 없다라는 거를 깨달았거든요. 왜냐하면 대학병원이 아닌 병원에서도 굉장히 치료를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멋진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꼭 대학병원을 가야지 성공을 했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이유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TO가 잘 나지 않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신촌세브란스에서 실습을 했었는데요. 그때 계셨던 선생님들이 아직까지도 계시더라고요. 연봉이나 복지 같은 것들이 좋다 보니까 거의 그만두시는 일 없이 계속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자리가 잘 나지 않아서 계약직이 됐다고 하더라도 2년 정도만 경험을 한 후에 나와서 또 다시 다른 병원에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병원이면 또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대학병원에 붙으면 좋은 이유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유일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실습할 때만 생각을 해봐도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접하는 지식들도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근무해보신 선생님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생각보다 치료 외적인 업무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큰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전화 예절부터 시작해서 병원에서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관심이 있는 대학병원들이 있다면 한 번쯤 꼭 실습을 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하고요. 이 대학병원에 취업을 하겠다, 강력한 목표를 가지는 것도 좋지만 어느 병원을 가든지 내가 성적이 좋으면 좋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한 후에 내가 좋은 성적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취업할 때가 되었을 때 적당한 성적이라면 여러 대학병원들에 다 원서를 써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어쩔 수 없다 라는 생각으로 또 다른 병원에 도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0, 50대 선생님들이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남자 선생님들께서는 대부분 병원 실장님으로 계시고요. 여자 선생님들께서는 통증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취업이 가능하냐고 많이 여쭤보셨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남자 선생님들께서 계시는 병원들은 들어가서 일하신 지 꽤 오래된 병원들이고요. 여자 선생님들께서 다니시는 통증은 그래도 연봉을 크게 높게 받지만 않으면 충분히 취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그런 병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통증 치료도 경험이 있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끼리 일하는 병원들이 있고 좀 나이가 있으신 선생님들께서 일하시는 병원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약간의 분위기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일하시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시면 비슷한 또래의 선생님들도 충분히 취업이 가능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젊은 선생님들끼리만 일하고 계시는 병원에 TO가 났다, 그랬을 경우에 연세가 좀 있으신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병원 측에서도 잘 뽑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취업해서 일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덧붙여서 신경계 재활이나 도수 치료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병원 사정이나 병원 분위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병원 사람들과 정말 사이가 좋고 잘 지내시는 선생님이라면 당연히 새로운 직원을 뽑기보다는 원래 멤버 그대로 가는 것을 더 선호하시겠죠? 그리고 60대 이상을 생각해보니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의 연배가 그 정도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교수님들 외에는 다 어디에 계신지 저도 궁금합니다. 제가 같이 일을 하고 제가 많이 접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연차는 최대 25년 차에서 30년 차까지인 것 같습니다. 정년까지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을 만나 뵙기 어려운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체력도 있지만 근무하실 만한 병원들이 많이 없어서인 것 같습니다. 매년 졸업생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다방면으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의 나이대가 30, 40대이다 보니까 정년에 가까워진 선생님들께서는 병원에서 같이 근무하시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정말 개개인별로 다 생각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신경계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저는 도수 쪽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경계 손상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마비 환자가 주로 많으셔서 제가 알고 있는 치료 방법들이나 기술들이 일반 주변 사람들한테는 적용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도수 치료를 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허리나 어깨 통증을 잘 잡을 수 있는 치료사가 돼서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좀 도움을 많이 줬을 것 같아요. 제가 물리치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신경계 병원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신경계 쪽에서 도수치료로 넘어가시는 선생님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대부분 이유를 여쭤보면 페이가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신경계에서는 한정된 연봉을 받지만 도수치료에서는 내가 한 만큼 연봉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도수치료를 하시다가 신경계로 넘어오시는 선생님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경계보다는 도수치료 쪽을 조금 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Q&A 2탄을 찍어 보았는데요. 제가 요새 많은 댓글들과 많은 메일들을 받고 있어요. 아무래도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서 현직에 있는 치료사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감사 인사도 많이 전해주시고 작은 선물들도 전해주신 분들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저도 굉장히 뿌듯해서 좀 더 열심히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답변을 받으신 분들은 조금 놀라셨을 거예요. 제가 굉장히 길게 답변들을 적어서 보내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제약이 굉장히 큽니다. 저한테는 한 분 한 분 소중해서 쉽게 대답을 해드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더 퀄리티 있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메일 서비스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질문들은 지금처럼 제가 댓글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상세하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게시글에 적어놓은 블로그 주소로 들어오셔서 메일 서비스를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